아니 뭐 저런 냄새나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청소까지 하고 있어? 하, 정말 기가 막히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한복판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끝마다 섞인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무시. 그 눈빛 하나에 30년 쌓아온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이름표 대신 작업복을 입은 오늘, 나는 단지 청소 직원일 뿐이었다. 분노 대신 삼킨 건 자존심이었고, 침묵 속에 떨린 건 내 두 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느껴졌다. 이 조용한 병원 안에 숨은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나는 서울 메디컬 센터 지하 직원 휴게실에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회색 작업복을 천천히 입으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영식아,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30년 전 내과 레지던트였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매월 한 번씩 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서울 메디컬 센터 원장 최영식이 아닌 청소직원 최영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 말이죠. 원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비서 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날이 있어야 진짜 우리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거든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이런 일이 필요한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한 환자 가족이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원장실에 앉아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청소 도구를 들고 1층 로비로 나섰어요. 아침 6시에 병원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곧 이곳은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아, 최 아저씨 오셨네요. 진짜 청소팀 팀장인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내가 현장 체험을 하는 특별 봉사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순자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저씨가 오시면 우리가 더 든든해요.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병원의 기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밤낮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VIP 병실부터 해주세요. 새로 입원한 환자분이 계셔서 특히 깨끗하게 해야 해요. VIP 병실. 입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그곳은 늘 예민한 곳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의료진이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병실이 있는 이곳은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도 감돌았죠. 환자분은 아직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지고 복도를 걷는데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전 내가 처음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른 아침이었죠. 영식아, 의사가 되면 절대 잊지 마라. 환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은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병실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환자분은
아직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 들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이 모든 일이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에 누가 이렇게 급히 걸어오는 걸까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청소하고 있는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더니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완벽한 화장에 비싼 옷차림,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누가 있네? 여성이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에요. 금방 나갈게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청소를 해요? 환자가 자고 있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일찍 하는 것이 환자분께 더 좋다고 해서. 그런 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죠? 내 가슴이 쿵했어요. 30년간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그리고 이 병원을 이끌어온 원장으로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무시당하는 기분.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오늘은 최영식 원장이 아니라 청소직원 영식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잠깐요. 여성이 나를 불렀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영식입니다. 최영식. 나이는? 68세입니다. 여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68세면 이미 은퇴할 나이 아닌가요? 왜 아직도 일을 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나이가 많다고, 청소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건가요? 생활을 위해서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일은 제대로 하셔야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먼지가 남아있는데? 나는 다시 한번 병실을 둘러봤어요.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30년간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한 내가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어요. 어디가 더러운지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답답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니. 내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에요. 슬픔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 병원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있었구나. 4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도연 씨,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아, 이 여성은 우리 병원 의사의 아내구나. 정도현. 외과 과장이에요. 실력 있고 성실한 의사죠. 부원장 승진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미안해. 소영아 수술이 길어져서 그런데 여기서 뭐해? 당신 승진 축하하러 왔는데 이 청소 아저씨가 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를 가리키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도현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내가. 괜찮습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섰어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도연 씨, 왜 이런 사람한테 사과해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환자와 직원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 하루는 길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실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7시 30분도 안 된 시간인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복도를 걸으며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데 뒤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 씨, 저 청소부 정말 기분 나빠요. 환자가 자고 있는데 왜 저런 시간에 청소를 해요? 소영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긴 병원이야. 정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내 등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야 하는 기분을. 병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저런 늙은 청소부가 VIP 병실을 청소한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최영식 원장이 아니라 청소직원 영식이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똑똑똑 빨라지고 있었어요. 잠깐요. 아저씨. 소영이 나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정도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병실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아, 네. 아까 그 병실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청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아까 깨끗하게. 제가 보기엔 아니던데요? 특히 화장실 정말 더러웠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30년간 수술실에서 살면서 익힌 청결 기준으로 봐도 완벽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요. 소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있을 때 청소하지 마세요. 방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청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 당신이 알바 아니에요. 저희 편의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청소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참고 일해야 하는 분들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정도연 과장 부인이에요. 곧 부원장 부인이 될 사람이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위를 내세우는 건 언제 들어도 불쾌했어요. 특히 남편의 지위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더욱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시겠네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간병보조 직원 두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은 60대, 다른 한 분은 5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아, 영식 씨. 60대 분이 나를 반갑게 부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영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2층 환자분들 간병 준비하러 왔습니다. 50대 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12층 VIP 병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VIP 병실에 들어간다고요? 소영이 두 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례한지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60대 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옷차림이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VIP 환자분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작업복이라서. 작업복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 건 아니죠. 좀 더 단정하게 입고 다니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분들의 작업복은 깨끗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그리고요.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VIP 병실에 들어갈 때는 노크 3번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목소리도 작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리고 이 청소 아저씨하고도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 시간을 좀 조정하라고요. 소영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60대 분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조정 문제예요. 나는 괜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 일이 있거든요. 소영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청소 제대로 하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영식 씨, 괜찮으세요? 60대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런 분들 종종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50대 분이 위로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왔어요. 8층에서 멈췄어요. 성형외과가 있는 층이었어요. 아, 소영이 성형외과에 간 거구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이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계단으로 8층에 올라갔어요. 성형외과 대기실에 가니 소영이 접수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약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서. 아,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또 시작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도현 과장 부인이에요. 곧 부원장 부인이 될 사람이고요. 접수 직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는 복도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으려 하다니.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상담 가능하다고 하세요.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30분이나 기다려야 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불만스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고, 정말 이런 식으로 VIP를 대하는 거예요? VIP라는 말을 스스로 하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때 성형외과 간호사 한 분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상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원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퍼졌어요. 역시 말이 통하네요. 그리고 간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특혜를 요구하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지위를 내세우는 일이. 30분 후 소영이 상담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음 주에 수술 예약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VIP 병실로 입원 준비도 해주세요. 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뜻대로 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지위 덕분에 소영이 성형외과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환자든,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내가 30년간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소영이 성형외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주 수술 일정 확정해주세요. VIP 병실로요. 접수 직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VIP 경실은 중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정말 조용하고 깨끗해야 하는 곳이죠. 소영이 성형외과를 나서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언니예요. 드디어 성형수술 예약했어요.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기는
8층이에요. 일반 병실들이 있는 곳이죠. 환자들이 쉬고 있을 시간인데 네, 맞아요. 정도연이 부원장 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대요. 제 손에 쥔 청소 도구가 덜덜 떨렸어요. 할인이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그런 특혜를 준다고 누가 말했나요? 아, 그리고 VIP 병실도 예약했어요. 완전 럭셔리하다니까요. 소영이 복도를 걸으며 계속 통화했어요. 환자 가족 한 분이 소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 병원 정말 좋아요. 특히 우리 같은 VIP들한테는 완전 친절하거든요. VIP라고요? 또 그 말이에요. 나는 소영을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했어요. 소영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내 가슴이 쿵했어요. 설마 중환자실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나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보였어요. 중환자실 앞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조용해야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걸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소영이 중환자실 앞 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통화 중이었어요. 언니, 진짜 여기 시설 좋아요. 중환자실도 완전 최신식이래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중환자실 간호사 한 분이 나와서 소영을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왜요? 소영이 통화를 잠시 멈추고 물었어요. 환자분들이 쉬고 계셔서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소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통화를 끊지는 않았어요. 언니, 잠깐만요. 간호사가 뭐라고 하네요.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간호사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환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간병보조 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소영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일어났어요. 잠깐요. 간병보조 분이 휠체어를 멈췄어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좀 비켜주세요. 소영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네. 하지만 환자분이. 빨리요. 급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환자분을 밀어내고 자신이 먼저 지나가겠다고요? 휠체어에 앉은 환자분은 수술 후 회복 중인 것 같았어요. 아직 많이 약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먼저. 간병보조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런 것도 모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정도현 과장 부인이에요. VIP예요. 또 지위를 내세우는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먼저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환자분이 휠체어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픈 사람이 이런 모습을 봐야 하다니. 간병보조분이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옆으로 밀었어요.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인, 내가 말했어요. 소영이 돌아봤어요. 뭐예요? 아까 그 청소부잖아요. 여기는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내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30년간 환자를 돌보며 지켜온 신념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요? 환자분들을 먼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소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환자 가족들, 간호사들, 의사들까지. 죄송하지만 여기는 모든 환자분들이 평등하게 치료받는 곳입니다. 평등하다고요? 말이 안 되네요. 소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VIP 병실이 따로 있는데 뭔 평등이에요? 병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의 존중은 똑같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이고, 웃기네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생명 존중이에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부인,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환자분들이. 시끄러워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여러분이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수간호사로 보이는 분이 말했어요. 왜 저만 조용히 하라고 해요? 이 청소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소영이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당신 이름이 뭐예요? 소영이 나를 째려봤어요. 최영식입니다. 최영식. 좋아요. 원장한테 신고해서 잘라버릴 거예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소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청소부가 환자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휠체어에 앉은 환자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픈 몸으로도 남을 배려하는 환자분과 지위를 내세워 큰 소리치는 소영. 이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어요. 환자분,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직원 때문에 기분 나쁘실 필요 없어요. 소영이 환자분한테까지 말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인 모든 신념이 일어났어요. 환자를 지키고 직원을 보호하고 병원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부인. 내가 다시 말했어요. 뭐예요?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68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빨리 말해요. 저 바빠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네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안전과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환자분들이 최우선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되었어요. 정말 끝까지 말대꾸를 하네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원장실에 전화할 거예요. 당신 오늘로 끝이에요.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간 꿈꿔온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소영이 휴대폰을 든 채 원장실 번호를 누르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원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잘라달라고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들, 환자 가족들, 의사들까지.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나는 차분히 서 있었어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원장실이. 소영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간호부장 민경 씨가 나왔어요. 민경 씨는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급히 달려왔어요. 원장님, 민경 씨가 내 앞에서 깊이 인사했어요. 여기 계셨습니까? 찾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소영의 전화 통화 소리도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경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분이 원장님이라고요? 민경 씨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영식 원장님이세요? 그 말에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 아니에요. 이분은 청소. 원장님께서 가끔 현장 체험을 하세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민경 씨가 설명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원장님이세요? 청소 옷을 입고 계시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소영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청소모를 벗었어요. 그리고 민경 씨를 바라봤어요. 현장은 어땠습니까?
원장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68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소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막았어요.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부인,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내가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휠체어에 앉은 환자분을 바라봤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환자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간병보조님, 환자분을 모셔드리세요. 네, 원장님. 간병보조 분이 휠체어를 밀고 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정도현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수술실에 계실 거예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경 씨. 네. 원장님. 정도현 과장님을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바로요. 민경 씨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영을 바라봤어요. 부인도 함께 오시죠. 네, 네. 정도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간 환자를 돌보며 지켜온 신념을 지킬 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나와 소영. 그리고 민경 씨가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50층에 도착했어요. 원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비서 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정도현 과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소영도 따라왔어요. 그녀는 원장실을 둘러봤어요. 넓은 사무실, 의학 서적들,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소영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침에 청소 직원으로 변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정도현이 들어왔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급히 온 것 같았어요. 원장님, 급히 부르셔서? 정도현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소영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소영아, 왜 여기에? 그리고 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청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이게 무슨... 앉으세요. 정도현 과장님. 정도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나는 천천히 내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어요. 30년간 지켜온 신념에 대해, 환자와 직원들의 존중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도현과 소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어요. 원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도현과 소영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정도현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VIP 경실에서의 첫 만남, 소영이 청소 중인 나를 무시한 일, 간병보조 직원들에게 한 무례한 말들, 성형외과에서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 한 일,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밀어내고 자신이 먼저 지나가려 한 일,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소영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정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도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정도현 과장님, 내가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니요. 약자를 대할 때입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30년간 품어온 신념이 솟아올랐어요. 의료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앞마당에서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환자든, 보호자든, 의사든,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부인, 내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부인이 무시하고 상처 준 분들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소영의 행동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요? 부인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으려 했어요. 죄송해요. 간병보조 분들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환자분을 밀어내고 자신이 먼저 지나가려 했어요.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아팠어요. 소영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정도현 과장님, 내가 정도연을 바라봤어요. 네, 원장님. 당신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것과 의료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정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리더가 되려면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정도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부원장 승진을 3개월 보류하겠습니다. 정도연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하지만 항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세요. 네, 원장님. 권위는 남을 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정도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내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네, 지위는 특권이 아닙니다. 네, 책임입니다. 소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정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저는 아내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배우겠다는 거죠? 진정한 권력은 남을 밟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제 안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도현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런 마음이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3개월이 흘렸어요. 다시 원장실에서 정도현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정도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도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팀원들과 더 많이 대화했어요. 그래요? 청소 직원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간병보조분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그리고 소영이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환자분들 식사 도우미로 일주일에 2번씩 나와요. 훌륭하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정도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요. 정도현의 눈빛이 맑아졌어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정도현 과장님, 네, 원장님. 부원장 승진을 승인합니다. 정도현의 얼굴에 기쁨이 퍼졌어요. 하지만 겸손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믿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을 함께 이끌어가요. 네, 원장님. 정도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구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병원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환자분들도 더 만족해 하세요. 정도현 부원장은 훌륭한 리더가 되었어요. 소영도 병원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끔 변장을 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예요. 직원들이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환자분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변화는 가능해요.